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실감형 컨텐츠 교육의 현황과 미래 보고서를 가지고 교육 분야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뭐 VR이니 AR이니 이런 용어들은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요. 근데 이게 그냥 신기한 기술을 넘어서서요. 실제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 개념이랑 중요성을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교육도 많아졌고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실감형 콘텐츠의 필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뭐 기술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실감형 컨텐츠요. 기존 교육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?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체험 그리고 상호작용 이 두 단어가 계속 강조되더라고요. 그쵸? 그냥 눈으로 보고 듣는 그런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상 환경 안에서 직접 내가 만져보고 조작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예를 들어서 뭐 역사 속 현장을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그 시대에 가보는 거예요. 아니면 되게 복잡한 과학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분자 구조라든가. 이런 걸 눈앞에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딱 띄워놓고 직접 돌려보고 만져보는 경험. 이런 게 지식을 훨씬 깊이 이해하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.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말 경험 기반 학습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대표적인 기술들도 저희가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뭐 가상현실, VR, 증강현실, AR, 또 혼합현실, MR, 그리고 확장현실, XR 이렇게 있죠. 네, 간단히만 보면 VR은 뭐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가상세계를 체험하는 기술이죠. 예를 들어서 정말 우주 공간에 가본다거나 아니면 인체 내부를 탐험한다거나 그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안전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요. 반면에 AR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위에다가 가상 정보를 이렇게 더 씌우는 방식이에요. 교과서 위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3D 모델이 막 튀어나온다거나 박물관 유물 앞에 서면 관련 정보가 화면에 뜨는 식이죠. 그러니까 현실 기반 학습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MR은 현실이랑 가상이 좀 더 막 상호작용하고 XR은 이 모든 기술들을 다 아우르는 뭐랄까 좀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럼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 걸까요? 교육 현장에서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? 단순히 그냥 재미있다 이걸 넘어서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있잖아요. 이 시대가 요구하는 뭐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요. 이런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실감형 콘텐츠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아, 미래 역량 함양 중요하죠. 네, 그냥 정해진 답만 찾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 속에서 스스로 막 탐구하고 실험해보고 이런 경험 자체가 그런 영향을 길러주는 거니까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학습자 개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훨씬 더 몰입하고 재밌어 하니까 학습 동기가 확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많더라고요. 네, 동기부여 측면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죠. 보고서에 나온 지멘스 사례, 이거 정말 인상 깊던데요. XR 기반으로 훈련을 도입했더니 지식 유지율이 3배나 높아지고 숙련 시간은 무려 70%나 단축됐다고 하잖아요. 네, 정말 놀라운 수치죠. 이런 걸 보면 특히 뭐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기술 교육 분야에서는 그 효과나 잠재력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늘 그렇듯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. 보고서에서도 이런 기술 도입에 따르는 어떤 도전 과제들, 문제점들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면 역시 돈이겠죠. 비용, 고가의 VR 헤드셋 같은 장비 구매 부담도 크고 또 이걸 원활하게 돌리려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도 필수적인데 이게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렇죠. 인프라 문제가 있죠. 그리고 기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 쓸만한 교육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도 현장에서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. 네, 양질의 컨텐츠 개발이 정말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. 또 사용자 입장에서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VR 기기를 너무 오래 쓰면 어지럽거나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런 건강 문제도 있고
또 AR 같은 경우는 현실이랑 같이 보니까 주변 환경에 좀 부주의해져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. 아,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. 안전 문제. 네. 그래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문제들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를 들어 학습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. 또 콘텐츠 자체가 특정 관점이나 가치관에 치우쳐 있을 수 있는 그런 편향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. 심하면 가상현실에 너무 중독된다거나 현실 감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기술 발전 이면에 이런 윤리적인 고민들이 꼭 따라 붙는군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함께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실감형 콘텐츠라는 게 교육의 가능성을 정말 크게 넓혀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, 또 콘텐츠 부족, 그리고 사용자 안전이나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핵심은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,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잘 만들어진 콘텐츠,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, 또 안전한 사용 환경,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 혁신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배우거나 일하는 환경에 이런 실감형 기술이 아주 보편적으로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를 가장 기대하시나요? 혹은 반대로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고 또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